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일단 하시면. 간단한 내 소개? 네. 워낙 유명하실 거라 생각하고. 안녕하십니까, 배우 성규인입니다. 지금 동서대학교 연기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배우 활동으로는 91년도에 뮤지컬 캐츠로 데뷔해서 한 30년 올해구나. 이제 올해가 30년째가 되네요. 30년째 배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배우가 됐고 우연한 계기가 뭐 따로 있는 건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신문 기사 신문 기사를 하나 봐요. 그 연기 학원 모집 공고. 배우가 될 사람들을 모여봐라 그때. 그 연기 학원을 들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아무튼 그 당시 우리 가족 상황이나 어떤 상황은 내 판단은 이제 내가 할 일을 찾고 나를 건사하고 살면은 되는 거였는데,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공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학원을 가요. 정말 집안에 어마어마한 반대와 싸우고 가서 학원을 갔는데, 이 회사가 유령 학원이었어.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사기치는. 한 달, 2달 정도를 운영을 하고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영화처럼 사무실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책상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 증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그 1년치 학원비는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도 학원비가 비쌌나요? 비쌌지. 그때도 비쌌지. 그때 당시 돈으로 그 1년치가 등록금 150만 원? 1년치에 150만 원. 그때 소비 냈던 게 150만 원이면 지금 3배로 따지면 학교 등록금하고 비슷하겠네. 87년도니까 거의 한 6, 7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1년 등록금. 근데 없는 살림에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해주셔서 갔던 건데 그게 싹 나가요. 지금 너무 망연자세로 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나를 잘 봐주셨었는지, 그때가 막 대학로가 형성이 될 때, 서울에 대학로라는 곳이 조성이 될 때, 자기가 극단을 하나 열고 소극장을 하나 이제 할 건데 와서 공부할 겸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인턴처럼 수습단원처럼 와서 공부하면서 극단 생활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내가 제대로 연극에 발을 딱 들여놓게 되는 길이 돼. 혹시 제가 그냥 얼핏 인터뷰 어디서 본 거는 이제 서울예대 출신이시죠? 그렇지. 서울예대는 이제 극단에 들어가게 된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극단 생활을 시작을 하고, 네. 시작을 해서 밤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카팅이라고 포스터 붙이는 거, 그때는 이제 풀팅이라고 그래갖고 추리닝 거꾸로 뒤집어 입고 풀 써서 밤마다 나가 벽에다가 풀칠하고 포스터 붙이고 전단 뿌리고 극장 청소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가끔 이제 연기를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걸로 서울예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말 직접 막 몸으로 해서 막 입시학원처럼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저절로 습득. 완전. 그럼 되게 재능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당시에 그림으로 생각하면 학력고사 점수로 붙은 게 아닐까. 근데 고사 서울예대가 그때 당시 전문대라고 해도 되게 경쟁률이 세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 10몇 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뭔가 스타를 꿈꿨던 것 같아, 시작할 때. 근데 어느 배우나 다 스타를 바라보고 이제 배우를 꿈꾸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차차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맘마미아 공연을 하다가 몸살인가 열이 뻗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면서까지 강행하셨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나도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내 나이 대 배우들은 그냥 온전히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삶의 완벽한 1번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뭘 원해서 뭘 어떤 내가 이상을 꿈꾸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배우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 배우라면 무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올라가기로 한 무대에 내가 올라간다는 게 네네. 정말 뭐 아예 발이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뭐 저 윤석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예 교통사고로 걸으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마미아 때 그때 감기로 그냥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려서 이렇게 분장실에서 오들오들 털고 네, 그 뒤집어 쓰고 있다가 등장할 때 이제 사람들 부축당해서 무대 옆까지 가고 거기서 등장할 타이밍에 이제 못 벗고 들어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기하고 나와서 또 분장실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무대를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이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프로덕션 자체에서도 많은 대비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커버 배역도 있고 네네. 뭔가 이 메인 배우가 무대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준비도 없었어요. 더블 캐스팅이 없었. 더블 캐스팅도 없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그냥 그 공연을 한 회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돈이 엄청난.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건너 들었을 때 뮤지컬 배우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개런티가 얼마인지 솔직히 나는 이제 연기과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지만 좋아서 한다고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뭔지. 아마 그 돈이랑 이 경제적인 부분과 닿아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참 못할 짓이야. 배우는 정말 못할 짓이야. 그렇죠. 영화 스태프들도 뭐 많은 분야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죠. 나도 사실 91년도에 그렇게 데뷔를 하고 내가 첫 번째 개런티를 받았던 게 94년이었나? 그럼 3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뭐 그 사이에 군대 기간이 끼어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쫑파티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대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출이셨으니까 연출 선생님이 등 이렇게 따숩게 2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끝. 말 한마디로. 또 좋은 작품 하자. 그 사이 이제 뭐 극단 나가면 밥 주고 뭐 밥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뭐 거. 그런 거죠. 혹시 뭐 그러면 다른 일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그게 한 번 맛들이고 나면 특정한 공간 안에서 배우로서 무대에 서고 관객들을 만나고 그게 그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걸 느끼고 뭔가 거기서 정서적인 부분들이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이건 이것들이 교류가 되는 걸 느끼고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 커튼콜에 박수가 나오고 이게 느껴지고 나면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주는 힘은 굉장한 이걸 나쁘게 쓰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것도 맘마미아 때였나 무슨 메인 배역을 맡고 나서 좀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앙상블 시절이 되게 길었는데 어떻게 버텨내셨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머릿속으로 난 안 힘들었는데 힘들진 않았는데. 몇 살 때까지 앙상블을 하셨어요? 30대 초반 초중반까지도 앙상블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다들 이제 초중반까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딱 30 중반에서 네.
40 넘어가기 전까지 30 후반까지 그 사이에 가장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제일 배우의 인생이 힘들었던 시기 때 타이밍이 좋게 이제 맘마미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병도 드신 거네요. 뭐 어렵게 따낸 거니까. 어렵기도 했고 되게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고 나한테는 그냥 내 인생 자체의 모든 포커스가 무대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연출이라던가 하나의 공연 제작은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욕심이 좀 커질수록 내가 배우로서만 끝나지 않겠다라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건 난 네. 제작은 절대 안 하시라. 아 그래요? 어떤가요? 제작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실질적인 모든 책임감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공연 제작이라는 건 뭐 대부분의 다른 작품들도 그렇겠지만 1억짜리 망하고 10억짜리 흥행해도 똔똔이 되더라고. 그 결국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본전을 못 찾는다 이 말인 거죠. 뭐 그런 셈이기도 하고 그 대중들에게 맞춰가야 하는 그 선이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 손익분기점을 그쵸. 그 해외에서 미국에서 갖고 온 번역 그 뮤지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좀 뮤지컬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으신지 뮤지컬 배우로서. 분명한 건 창작이 활성화되고 네. 우리 작품 그리고 우리 색깔을 가진 작품들로 승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넓어졌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뮤지컬이라는 문화 자체가 저쪽에서 들어온 것인지라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사실 전 세계의 뮤지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두 군데가 시장인 건데 이들은 관광 산업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뭐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받쳐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는데 내수 시장만 갖고 있는 우리 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그런 페스티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나요 혹시? 대구에 있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꽤 긴 시간 동안 잘 치러지고 있죠. 근데 진짜 큰 작품들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브로드웨이의 큰 작품이 하나가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거의 한 못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빠듯하게 해도 제 영화처럼 필름만 갈거나 이런 음. 걸 바꿔서 그렇게 빨리빨리 그 될 게 상영할 수는 아니니까. 없고. 세트 배로 싣고 와야지. 보통 그 세트 극장에다가 셋업하는데 3주 이상,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제자분들을 만났던 경험은 있으신지? 촬영 현장에서 네네네. 혹은- 혹은 무대나 아무데나. 무대에서? 네. 이제 한 몇 년 전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뮤지컬과 후배들 꼭 앙상블에 몇 명씩 끼어 있고 제자들 이제 제자구나. 연습실 안에서 자꾸 얘네들이 교수님 이렇게 불러가고 네. 그러지 마라. 현장에서 교수님이라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뭐라 그럴까? 난 이 현장에선 배우러 왔는데. 배우로 간 거고 그 안에 그 수많은 다른 후배들도 있고 다른 선배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그 안에서는 선후배로 통하는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쵸. 거기에 갑자기 그 교수라는 호칭이 딱 들어오면 뭔가 다른 힘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뭐 선배님 하거나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면 선생님 하는 게 맞고 근데 있으면 힘들어. 되게 민망해집니까? 아니 그거보다 수업 시간에 내가 한 얘기가 있잖아. 그럼 나도 연습 시간에 그걸 다 지켜야지. 그쵸. 현장에 나가면 니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좋은 배우가 된다. 이 모습을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꼭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요것들이 꼭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일부러 약간 이제 막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있으면 이제 학교 생활을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학창 시절에 성기훈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학교 동기들한테 네. 내가 본인은 잘 모르고. 난 다닐 때 몰랐어. 아, 네. 약간 좀 이상한 애였나 봐.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필터링을 잘 안 해. 그런 애들이 성공한다니까. 잘 보라고. 그러니까 왜 난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왜 굳이 참고 살 필요가 있을까?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때는 그걸 다 내 모든 호기심과 궁금증을 말로 해야 됐고 넌 거기서 왜 그래? 이거를 물어봤어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난 되게 쿨하게 내 생각에는 정말 이성적으로 접근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까칠하다고 생각을 공격받는다고 네, 그렇죠. 생각하더라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자 평상시에 그런 아 근데 제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농담삼아 던졌는데 편집을 하는 이유가 제 말투가 되게 공격적이더라고요. 나도 거기다 나는 생긴 것도 이렇잖아. 오늘 영상은 다 편집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인데 오. 고등학교 때 이 얼굴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온 거. 잠깐 아니야 이거보다 맘마미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때는 인정. 눈에 힘이 좀 들어가서 약간 실눈이졌어. 그리고 턱이 더 크지 몸이 이랬거든. 그게 고등학교 때라고 한다면 난 도망갑니다. 그때 조폭 같았어. 지금이 리지야 나는. 그때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 좀 쓰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배우한테는 그게 좀 더 가혹한 것 같아. 굳이 요즘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찍자면 우리가 놀이공원 들어가면서 어디 얼마나 날 재밌게 해주나 보자 이러고 들어가면 싸우자는 거지. 너 나하고 한판 붙자. 얼마나 연기 잘해 이런 거.